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의 머리 숙이다. 2. 푸틴은 한국의 영향에 충격을 받았다.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달 한국을 긴급으로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가 예정에 없던 한국을 갑자기 급하게 찾는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란이 곧 사우디를 침공하며 전쟁을 일으킨다는 첩보가 세상에 밝혀지면서 빈살만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이와 관계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매우 놀라운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사우디의 최고 실세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달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다는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전문가들은 이번에 빈살만이 한국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사업 규모 1,3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최첨단 도시 건설 프로젝트 나움시티 수주전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를 몰아주고 이와 관련 협상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이 한 차례 취소되자 한국 건설사들의 주식 가격이 동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사우디 나움시티가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한국 건설사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긴급히 한국을 방문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한다는 첩보가 공개되면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사우디 측이 미국에 공유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WSJ 사우디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일연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측이 입수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따르면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목표물들과 미군이 주둔 중인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의 에르빌을 공격 대상으로 계획 중입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이런 공격을 감행하려는 것은 이란 내에서 9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라고 WSJ에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이런 경고에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이란이 공격을 실행한다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군과 정보 채널을 통해 사우디와 상시 접촉 중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반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NSC의 한 공보 담당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9월 하순부터 이라크 북부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무장 드론으로 공격해왔으며 이 중 하나가 에르빌을 향해 날아가다가 미군 군용기에 의해 격추된 적도 있습니다. 이란 측은 에르빌에 근거지를 둔 특정 집단들을 이란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칭하면서 이 집단들이 이란 내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이란 시위를 이란 인터내셔널 등 위성 뉴스 채널로 보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난달 사우디에 경고했습니다. 당시 살라미 사령관은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경고라며 최후 통첩 성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인들을 겨냥해 뉴스를 제작하는 이란 인터내셔널은 2017년에 런던에서 설립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왕실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사우디 침공 첩보가 밝혀지면서 미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사우디는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결국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사우디군을 무장시켜 자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여 이란군을 초토화하려 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이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긴급 방문하는 것이라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방비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어디일까요? 러시아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닌 바로 사우디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돈을 무기 산데 쓰고 있는데 세계 군사력 비교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의 군사력 랭킹에서 사우디는 17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인 한국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랭킹이죠. 그나마도 지난해 대비 8위나 올라간 수치인 걸 감안하면 사우디의 군사력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최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사우디군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세계 3위의 막대한 국방비를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제재로 기껏해야 소형 드론을 탄도미사일 4만 알리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조차 이기지 못하고 벌써 5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군과 서방의 첨단 무기를 사들이느라 사우디의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 GDP의 10% 가까이나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6대 공군 합쳐 30만 명 정도 전력의 F-15, 유로파이터, 파나비어 토네이도, 공중급유기, 조기경보 관제기까지 1,800기가 넘는 강력한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4,200여 대, 전차 1,300여 대, 해군이 거의 없는 중동 국가 중에 전투함도 70여 척이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전투 도중 장갑차가 후진하다가 아군 차량을 들이받거나 미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에이브럼스 전차를 적진도 제대로 탐지해보지 않고 돌진하다가 한꺼번에 10대 이상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현재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계속되는 졸전에 분노해 군사령관을 전부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CNN에 의하면 2018년 2월 27일에 빈 살만 왕세자는 긴급왕령을 내려서 예멘 전선에 나가 있는 군사령관들을 일제히 교체해버렸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후티 반군에 밀려 지금은 사우디 국경을 겨우 방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싸기만 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미국산과 유럽산 무기를 과감히 버리고 동유럽군들과 인도 등이 최근 대규모로 구매하며 엄청난 성과를 내는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초대규모로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주로 중국에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탱크를 수입한 인도와 중국산을 수입한 파키스탄군이 맞붙었다가 파키스탄 탱크가 10배나 더 숫자가 많았음에도 인도군이 한국산 탱크로 대승을 거둔 사례 등이 빈 살만 귀에 들어가면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번에 중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란까지 전해지면서 이란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등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한때 한국의 형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은 이란에 매우 잘해주었지만 최근 수년 동안 이란의 행보를 보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란과 북한이 UN 제재군 명단에 있기 때문에 국제법규에 따라 갤럭시 노트 8 올림픽 에디션을 이란 선수들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란은 이를 문제 삼아 이란 내 삼성전자 불매운동을 펼치겠다 협박하는가 하면 미국의 강력한데 대이란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란에서 삼성과 LG가 사업 일부를 철수하자 이란은 미국에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한국에만 화풀이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한국 회사는 이란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나간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정부는 삼성전자 주재원을 추방하고 임직원의 입국과 삼성의 스마트폰을 이란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고까지 협박하면서 징벌적 조처를 하겠다 겁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하마드 자파르 나나 카르이란 정보통신부 법무국장은 이날 이란 현지 언론들에 삼성전자에 대한 일련의 조처가 준비됐다라며 앞으로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내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하는가 하면 한국산 드라마 방영 중단 조치라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란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주몽과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가 나서 한국 드라마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중국과 밀월 관계를 만들더니 중국이 한국에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죠. 반면 사우디는 이란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1,300조 원에 달하는 초대규모 사업과 관련 한국의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풀 예정일 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를 초대규모로 사들이는 과감한 결단까지. 중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이란이 과연 한국산 무기로 도배한 사우디를 상대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 중단으로 유럽에서 액화천연가스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해상 운임이 빠르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상대로 가스밸브 잠그기를 하며 보복할 때마다 가장 걱정하는 나라는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유럽은 겨울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 중 40%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PNG에 의존하던 유럽은 내년 3월경 가스 비축량이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수급 위기는 가스비 폭등으로 난방 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다른 생필품 물가까지 끌어올리며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있죠.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유럽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안보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 개통 승인을 내주지 않자 가스프롬은 지난해 8월 유럽에 대한 공급 감축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기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6월에 독일로 향하는 노르터서 트리밀 가스관의 공급량을 평상시의 60% 수준으로, 7월에는 20% 수준으로 줄였고요. 8월에는 노르터서 트리밀을 완전히 잠갔고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도 중단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서방 세력은 러시아의 이런 행태에 대비하여 필사적인 재고 비축에 들어가며 공급량을 늘렸습니다.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이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이후 공격적으로 천연가스 비축량을 늘리면서 에너지 기업들은 천연가스 저장고를 90% 이상 채웠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유럽에서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비축량 증가 등에 힘입어 천연가스 값은 급락해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난방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 폭락은 일시적인 현상임을 고려하면 가스값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최근 가스값이 내리기는 했으나 MWH당 45유로 약 64,000원 정도였던 1년 전 가격보다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만약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추가로 차단하거나 최근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의 누출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럽은 비축한 천연가스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대안은 바로 LNG입니다. 유럽 각국은 필사적으로 다른 수입처를 통한 LNG 확보에 나서면서 가스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원래 미국산 LNG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유럽 동절기 가스 소비량을 감안하면 미국산 LNG만으로는 공급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죠. LNG의 수요 상승은 무엇보다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데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LNG 운반선 건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LNG선 발주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80에서 90%가량을 독식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죠.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이어 컨테이너 운반선에 고만간강 액화천연가스 LNG 연료 탱크를 탑재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24,000TU 1T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NG 연료 탱크는 친환경 연료 추진선의 핵심 기자재이죠. LNG 연료 탱크는 상온에서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저장해야 해 항상 영하 163도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조선업체들은 영하 163도 극저온 LNG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랭크 제작에 인바니켈 합금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소재는 비싸고 작업 공정이 까다로우면서 강도가 낮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만간강이 기존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극저온 성능, 강도, 내마모성이 좋아 LNG 연료 탱크, 화물창의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는 소재라고 강조했죠.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는 10여 년에 걸친 공동 연구 끝에 고만간강 LNG 연료 탱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선박에는 회사가 자체 개발해서 탑재한 축발전기와 공기 윤활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유사한 규모의 기존 선박 대비 약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주요 항로인 유럽아시아 운항을 기준으로 할 때 척당 연간 25억 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란가스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에 실제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축발전기와 공기 윤활 시스템 기술이 탑재된 선박의 성능이 기존 선박들에 비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발주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죠.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등 K조선이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내년에는 수혜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 올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는 현재까지 총 43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는데
이는 전체 수주 186척의 22% 수준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총 36척의 LNG선을 계약하며 전체 수주 44척의 81.8%를 차지하고 있죠. LNG선 수주 확대에 따라 조선 3사의 수익성도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점유율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정부는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마련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64%인 고부가라 선박 점유율을 2030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착공 행사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로 LNG 선박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기술 혁신과 상용화 촉진으로 미래 탄소 선박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연구 개발, 금융, 물류 지원 등으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죠. K조선의 수주 훈풍은 LNG운 반선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국가들이 새로운 수입처를 찾으면서 LNG선 수요가 폭증,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죠. 한국조선해양 3사 현대중공업 52척 현대미포조선 1척 현대삼호중공업 39척는 지난달지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삼성중공업도 같은 기간 LNG선 수주 잔량이 79척에 달합니다. 조선업계는 이미 연초부터 수주 릴레이를 이어가며 부활의 신호탄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아 오던 저가 수주에 따른 부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완전히 털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하며 전 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산 에너지 부재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뿐 아니라 사할린 2 프로젝트가 무산된 일본도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는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기지 않고 있어 주변국들이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의 비우호국인데 일본은 사할린 2 사업을 못하게 하며 대놓고 에너지 공급을 멈췄는데 한국에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한국 LNG 공급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들은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발생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순간 에너지 부족이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유럽국들이 러시아와 체결한 계약은 약 2년 전에 맺은 것으로 당시 계약 건까지는 러시아가 어기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맞서 서방국들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그러다 전 세계의 항의가 빗발치자 러시아는 지난달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노르드스트림 1의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일부 가스 공급을 재개했지만 적은 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더불어 올라프 독일 총리는 3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 위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맺었던 계약을 러시아가 지키지 않자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국들은 현재 러시아의 공급 부족과 더불어 가격도 30% 이상 급등해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당장 올해 겨울부터 걱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난방 걱정에 직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독일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던 석탄발전소 발전을 다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로버트 하벨 경제부 장관은 가스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조처를 하는 가운데 일본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대만의 팔로시 의장이 방문한 뒤 중국이 무력 시위를 강화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철수되었는데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중국의 태도가 일본에까지 미치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무력 훈련을 하는 도중 일본을 향해서도 무력 시위를 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낙하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중국 당국은 근거 없는 주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6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글에서 중국과 일본은 관련 해역에서 아직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중국 미사일이 일본 EEZ에 떨어졌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시위 중 일부가 일본의 EEZ 안쪽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짜 실수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는 상당히 민감하기에 실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무력 문제에 있어 실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일본은 대만의 형제 국가라고 불리니 의도적으로 일본에도 경고한 것이고 모르쇠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도 대만의 유사시 군동원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는데 요즘 러중의 행보가 심각해지지